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저기 아이스캔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비 정보, 지난달에는 저 진단법을 말씀드렸고요. 정비 정보와 저기 정비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비 정보는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정비 정보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좀 아이스캔의 정비 정보가 어떻게 잘 되어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스캐너에서 정비 정보 보시는 부분이 그 고장 코드 때문에 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 자동차의 고장 코드가 무지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는데, 그게 어떤 그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규격을 이용해 가지고 좀 고장 코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정비 보고서 부분은 지난달에 진단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까지 좋아하시는데 좀 사진 처리하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사진 찍어서 바로 그 클라우드 디스크로 올려가지고 정비 보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과거에는 산소 센서 하나 고장이 이렇게 고장 코드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정비 정보, 특히나 고장 코드를 가이드 정비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교육은 정비 정보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아이스캔의 I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캔을 만들고 다시 이제 아이스캔을 하면서는 스캐너 진단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I를 제일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이고, 아이스캔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내 5개 제조사 정비 정보는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분들이 그 정비 정보 그러면 GDS가 잘 되어 있다 생각해서 GDS랑 좀 자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5개 제조사 정비 정보 부분을. 그리고 아이스캔에서는 이제 그 진단기보다는 마케팅이다 해서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7월달에 업데이트할 계획으로 요즘 많은 정비사분들이 막대 그래프를 꽤 좋아하시거든요. 저기 피코스코프 막대 그래프도 좋아하고 또 VS3000 막대 그래프 좋아하시는데, 아이스캔 P에서는 저희가 스코프 없이 막대 그래프 나오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정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카케어 정비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 보면은 5개 제조사 현대기아, 그 다음에 세보레, 르노, 삼성, 상용 자동차 정비 정보가 잘 되어 있다 하는 카탈로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마케팅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 세계 최고 최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진단기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이런 정비 정보를 올려놓은 진단기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OEM 진단기는 물론 런치라든지 오텔이라든지 모든 진단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조사 정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장 코드를 보는 거지, 실제 현장의 정비 사례를 이렇게 올려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이니까 최초 최고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이스캔 프로그램 보면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고, 오늘 나눠드린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저희가 번진 게, 제대로 된 매뉴얼 만들자 해서 매뉴얼 작업하다 보니까는 또 스캐너에서 너무 매뉴얼만 하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특수 기능을 좀 추가하자 하다 보니까는 책이 두꺼워졌고, 책을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는 우리 자체만 보기 아까우니까 이걸 아예 경영사에 팔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사에는 좀 책 판을 크면서 특수 기능만 빼가지고 한 35,000원에 만들어 팔고, 저희 회사는 사용법이나 특수 기능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질의 대신에 책을 청문받아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교육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도 있고,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이 책 뒤쪽에 있는 매뉴얼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에 교육하는 대부분의 이 파워포인트 교재 내용도
사실은 매뉴얼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빨리 지나쳐서 잘 이해 안 되시는 그 부분은 매뉴얼에는 또 자세하게 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비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갔더니 이 PDF로 된 거를 다 뽑아가지고 제본해서 보시는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한데 하여간 희망캠프 교육 오시면 굳이 글을 필요 없이 칼라로 된 거 그냥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 정비정보는 사실은 한국자동차 정비정보, 수입차, 2534, 애프터마켓 자동차 백과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한국차 정비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뒷부분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자동차 정비정보가 가장 많이 용도도 많고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데 뒤쪽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동차 정비정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고장 코드별 가이드, 가장 많이 보시는 정비정보 고장 코드별 가이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카메라가 올린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로 보시려면 이 왼쪽의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상용 자동차의 디자이너 가이드는 엄밀하게는 저희 그 아이스캔 서버나 상용 자동차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100메가 정도 되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상용 자동차의 직영점, 그 상용 프라자에 있는 정비정보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정비정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좀 설명드리고 좀 이따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정비정보, 상용차 정보, 교육자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승용차, 상용차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육정보는 GSW도 있는 내용인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한 2008년, 9년 정도에 교육자료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거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GSW 사이트에 있는 최신본까지는 올려놨는데 마지막 내용들이 뭐 예전에 캔 교육 한창 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상용차, 교육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GDS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사실은 제가 GDS랑 뭐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GDS를 사용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 화면 자체가 GDS 정비 정보에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의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저기 GDS에서는 정비 정보를 한 8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데 아이스캔에서는 하나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정비 심서랑 회로도인데 두 가지는 GSW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SW, GDS에 있는 걸 다 다운받았지만 굳이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회원 가입만 하면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GSW에 있는 회로도와 정비 심서는 저희 사이트로 옮기지 않고 일단은 이걸 그대로 보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에 보면은 여기 정비 지침서, 회로도고 교재 내용은 뭐 크게 업데이트 안 되니까는 특별하게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그 GSW 들어갈 때 ID 패스워드 세대가지고 들어가는 거 어저께는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다 아세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타이핑 치시는지 아니면 눌러서 들어가시는지 눌러주세요. 아이디 다 사용하세요? 오늘 교육은 양은 꽤 많은데 부천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도를 꽤 많이 나갔고요. 사실은 부천에는 제가 8번, 매달 8번 정도 교육해가지고 뭐 차량 등록이나 보고서 날리는 말 이런 거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진도 빨랐고 좀 잘 사용 안 하시는 분한테는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니까 혹시나 안 사용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데모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정비 진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저기 세보레 자동차 중에서 신차에 대한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제가
이번 달 6월 달 업데이트 때 다 올렸습니다. 한데 제가 여태까지 물어보니까는 아무도 못 보셨다 그러는데 혹시나 세월의 보장 코드별 가이드 보신 분 계세요? 예, 역시나 안 계시는 전면입니다. 이유는 세월의 자동차가 안 들어와서 못 찍어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세월의 신차들이 아직 일반 정비샵에 뭐 크게 사고 나지 않으면 들어올 일 없기 때문에 한데 제가 그 정비정보 교육을 하면서 저희 개발팀한테 좀 요청을 해가지고 세월의 신차가 너무 고장 진단은 되는데 정비 정보가 없어서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 5월 말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거나 이제 아이스캔에서는 그 세월의 신차들 보장 코드 가이드까지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르노 삼성은 사실은 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거의 안 나오고 지금 뭐 신차 나온다 하더라도 신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마이너 체인지라 그러죠. 좀 연식에 따라 좀 바뀌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진단 정보, 배선 정보, 정비 정보, 교육 정보인데 사실 르노 삼성이 가장 이런 정비 정보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정비 심서만 올렸더니만 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사실은 보장 코드별 가이드도 르노 삼성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비 심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장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잘라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도 걸고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돼 있는데 사실 내용은 좀 많이 약합니다. 근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르노 삼성 자체에서 그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용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보장 코드별 가이드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보다 이렇게 그룹별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 계약 가이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조건, 부품 설명, 부품 회로, 스캔 진단, 점검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 사이트 로고인은 여기 보시면은 뭐 GSW 현대기아에 여러분이 가입하신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으시면 여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 자동 로그인 하면 누르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좀 현대자동차가 사이트 개편하면서 좀 튕겨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고객 지원팀에 좀 연락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안이 걸리거나 하면 이따가 튕겨 나오는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테스트 해보고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다 기능 구현해놨는데 이따가는 이제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제조사에서 업데이트하면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 쪽에 연락해 주시면 또 튕겨 나오는 거를 또 피해서 다시 로그인하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 정비 정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한번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그리고 제가 그 GDS랑 비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GDS를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같이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YF 소나타의 뭐 2013년식 말하면 같은 차종을 같이 비교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식 6.0 엔진제요.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게 YF 소나타의 2013년식 엔진제어의 P0011 보장 코드에 대한 그 보장 코드별 가이드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여기 이제 GDS 화면입니다. GDS의 승용의 보장 코드별 가이드 YF 소나타 2013년식 엔진 제어의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랑 위쪽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죠. 뭐 쭉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회로도까지 쭉 내려가면은 회로도까지. 왜냐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석을 그대로 옮겨서 뭐 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 코드별 가이드는 저희가 똑같이 옮겨 놓았습니다. 사실은 뭐 GIT가 아직도 그 GIT 홈페이지에는 뭐 지적재산권이 어떻다는 걸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편하게 옮겨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이게 GIT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GDS 사용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보장 코드별 가이드가 매뉴얼 지침서 쭉 해가지고 8가지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정비 지침서 전장회로도는 GSW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상별 진단 가이드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 2006년도에 GSW를 만들면서 처음 한 5개 정도로 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고, 국내 조립이나 단품 정보는 정비 지침서를 각 파트별로 잘라서 다시 재구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정보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비 지침, 전장별로도 진단 가이드, 현상별 가이드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상별 가이드 먼저 보면 이 연식이 별로 상관없는 게,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하다가 여기는 빼놨는데 엔진 제어에 들어가 보면은 5가지 대표적인 정상에 대해서 현상별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동 불량, 엔진 부족, 시동 꺼짐, 출력 가속 성능, 연비 개통.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차량이나 연식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2006년도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발전 안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자동차 개발자들이 차량을 설계하면서 이 차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고장이나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히려 아마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사장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엔 이걸 해서 사실 정비에 많이 도움되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엔진에 관해서 좀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현상에 대해서는 해놓다가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케팅 정보의 현상별 가이드 14,000가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그 현상에 더 가깝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장 회로도 보시면은 여기에 회로도 엔진 전장, 엔진 컨트롤 회로 마찬가지로 한번 띄워보죠.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에 이거 다 하신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 하면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지식과 정보에 전장 회로도 YF 소나타 2013년식 회로도 엔진 전장 앞에 있는 게 GDS에서 제공하는 전장 회로도고 뒤쪽에 있는 게 GSW에서 제공하는 전장 회로도입니다. 똑같죠? 당연히 양쪽 다 GIT가 만들어가지고 한쪽에서는 GSW 올리고 한쪽에서는 GDS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 회로도 마찬가지고 정비집서도 마찬가지로 연식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2.0 MPI의 엔진 기계 시스템 기반사의 지원. 정비집서에 2001년 신조. 하지만 2013년 GMPI 엔진 기계 시스템 기반사. 왜냐하면 같은 서버로 같이 구축해가지고 양쪽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GDS 어떻게 보면 여기 대부분 아이스캔 구입하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은 GDS랑 비교하면서 좀 처음으로 좀 이 다른 회사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을 평가 절한다기보다 아이스캔이 잘 돼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8가지 정비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은 이 정비 지침, 전장회로 코드별 가이드는 아이스캔이 똑같고, 그 다음 나머지 현상별이나 구매 조립 반품 정보, 차체 수리는 정비 지침서 보면은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는 같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세보레 자동차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보면 급하게 올린다고 제가 올리고 나서 좀 뭐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차 이름을 다 영어로 해가지고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한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진짜 아베오, 카마로, 캡티바, 크루즈, 그 다음에 말리부, 올랜도, 그리고 이제 스파크 크리에이티브까지 하여간 작년 초에 나온 신차들, 재작년에 나온 신차들인데 한 내용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GIT에서는 아베오만 해놨기 때문에 아베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또 하는 김에 저희가 전 시스템 다 올려놨습니다. 저희 고장 진단 자체도 지금 전체 시스템에 고장 진단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바디, 시스템, 브레이크, 엔진, 운전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많지가 않은 게 세보레 자체가 이 정도로만 그룹을 나눠서 지금 정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 보시면은 이렇게 쫙 나오고 예를 들면은 P0012 아까 캠샤프트 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보레도 정비정보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정비정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직영점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누르면 정비정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빌려오기 참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막 주문하고 막 차량 등록하고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를 괜히 유출했다가 또 문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 서버에 올려낸 내용입니다. 근데 GDS에서도 세보레나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DS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시고 잘 모르셨을 건데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GDS가 직영점 용어로 만든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점 다 팔고 나서 재작년부터 일반 판매했는데 한 1,200만 원을 팔았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100대 미만 정도 팔고 작년 초까지 열심히 팔다가 작년 초에 거의 중단해가지고 사실은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데 일반 판매를 하려면은 어찌됐거나 현대기아 말고 다른 제조사 정비 정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다가 중단된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중단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번 볼까요? GM 배우 보면은 매뉴얼 이런 거 돼 있는데 이쪽은 없고요. 타입이 승용에 차종 고장 코드별 가이드에 보시면은 신차들이 하나도 없죠. 여기 이제 아베오 하나가 이제 최신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초까지 업데이트하고 그 사이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베오 한번 눌러보죠. 아베오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엔진 제어 쪽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P00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방식하고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죠? 어찌됐거나 세보레 신차의 아비오까지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곰곰이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포장하는 거에 많이 현혹되어 계십니다. 사실 아마 오늘 여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GDS는 뭐 세보레 신차에 사진까지 나오고 회로도 멋있게 나오는데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아이스캔이 신차 정보를 넣었다는데 이거는 아이스캔에서 사진도 없고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보레 자동차에서 차를 이렇게 고치고 회로를 점검하라고 이번에 세보레 신차들이 정리를 무지 잘 해놨습니다. 옛날 GM 배우는 개념 없이 해놨는데 세보레는 다 일목요일 정리하게 해놨는데, 문제는 GDS에 있는 내용이 세보레에서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고치는 방법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보레 신차를 현대 자동차 정보로 고칠 건지 세보레 정보로 고칠 건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GDS의 뭐 세보레나 상용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정보 제공한다 해가지고 쭉 따라가시는데 다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좀 GIT하고 저희는 정책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포장하고 하기보다는 OEM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제공한다 하는 게 저희 정책이고, GIT는 두 가지죠. 일단은 저희야 뭐 180만 원짜리 뭐 무지 값싼 착한 가격의 장비니까 이 정보 뭐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실속적으로 가는 거고, GIT는 1200만 원에 팔았죠. 일반 판매를. 1200만 원짜리 장비니까는 정보도 뭔가 멋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포장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GIT 홈페이지에 지금도 제조사 정비 정보 사용하면 지적재산권 위반이라고 경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런 GIT가 세보레나 상용 자동차 정보 함부로 사용하면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열심히 있는 그대로를 표현 못하고 막 바꿔놓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게 현대기아 자동차 정보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고장 코드에 대해서도 현대기아 자동차 방식대로 쫙 바꿨는데 딱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상용 자동차에서 보여드릴 건데 회로도는 바꿀 수가 없죠. 회로도 바꾸면은 이게 차를 고치는 사람이 헷갈리니까 해서 회로도는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색칠해서 달라 보인다 해서 쭉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저는 뭐 이 좀 허접해 보이거나 말거나 OEM 승정 정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보레 정비 정보가 이번 신차 정보 보니까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 코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 P0011 보시면 여러 가지 고장 코드가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고장 코드가 무지 많아졌고, 이제는 고장 코드 자체가 뭐 산소 센서 고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다, 뭐 좀 비정상이다 해서 추측하게 해서 고장 코드 하나만 봤으면 차고치기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보레나 상용 자동차는 그런 거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쭉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럼 뭐가 이상하면은 뭘 봐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고장 코드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고장 코드 조합으로 해가지고 차를 고치는 방법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는 게 이제 잘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세보레 자동차의 고장 코드 작업하는데 한 달 정도 딱 걸렸습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뭐 한 보름 걸리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직영점에서 사용하니까 함부로 저희가 들어가기 곤란하고, 밤에 직영점이 안 할 때 이제 밤마다 작업해서 한 2주 동안 다운받고 올리는데 한 주 만에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장 코드에 대한 설명 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세보레 신차는.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차마다 다른 배선도라든지 커넥터라 이런 부분은 별도로 클릭하면 링크되게 해놨습니다. 별도 관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회로도나 뭐 커넥터 안 보고 차고칠 같으면 뭐 아베오나 올랜도나 말리부나 고장 진단 코드만 똑같으면 다 똑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차종 8개 차종에 8개를 해가지고 쫙 하려면 이거 한 현대기아가 14만 개인데 아마 한 5, 6만 개 될 겁니다. 한데 그렇게 다 정리해 보니까 한 3,500개 정도 고장 코드 그거 해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고장 코드가 하나의 고장 코드면은 모든 메이커가 통일로 가는 추세고, 신차들은 하나의 고장 코드면 한 메이커가 통일이면 내용이 대부분 다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식마다 다른 식으로 보고 사시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 이번에 세보레 보면 그게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 좀 시간 나면은 저희가 이런 뭐 회로도라든지 커넥터라든지 또 따로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데, 뭐 제가 별로 별로를 못 느끼는 게, 올리고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 4번째 교육이네요. 4번째 교육인데 아직 한 번도 보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뭐 세보레 신차 준비하실 일이 직영점 말고는 없으시니까 제가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세보레 자동차의 신차 정보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자동차는 뭐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그 삼성 자동차의 직영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구현하고 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막혔네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막아놓고 여기에 전자 매뉴얼은 별도로 아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던데, 그래서 또 저희도 이제 공식 사이트가 저기 이쪽에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눌러보고 포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전자 매뉴얼 눌러보시면은 나오고, 여기에 진단 매뉴얼 뭐 USM 엔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시니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코드별 가이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뭐를 오리지널을 보시겠다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용자동차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면 이렇게 고장 조건이나 그다음 부품 설명이나 회로도 스캔 진단, 뭐 점검 방법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GDS가 설계되고 만들어진 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해외부터 판매한 게 2007년, 8년, 우리나라에 뭐 일반 판매한 게 뭐 한 2010년 정도인데, 사실은 GSW의 정보 서비스는 2006년도에 설계한 거고, 상용자동차는 그걸 다 보고 나서 한 2008년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용자동차가 그런 정리적인 면에서는 좀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DS에서도 상용자동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드를 봐요. 여기가 처음에 저기로 같이니까요. 처음에 W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사진 찍고 잘 올려놨습니다. 하고 이제 뭐 상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있는 거는 이게 부품 설명과 사진도 같이 올려놨는데, 사진은 GIT가 따로 찍은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회로도도 해놨는데, 회로도를 보면은 상용자동차에서는 단품별로 회로도를 따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GIT에서 여기까지 따라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파트별 회로도, 전체 회로도를 해가지고 색칠 쭉 해놔가지고 하는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상용자동차에서 정비하라라고 소개한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GDS에 나와 있는 방식은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고치는 방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르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GDS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방식대로 쭉 해놨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가장 좋은데, 세보네나 상용자동차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특히나 수치들 같은 경우 그냥 뭐 정비하는 방법이야 사실은 현대차나 상용차나 틀릴 수 없는데, 값이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보고해라 어떻게 보고해라 하는 수치적인 부분이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옮겨놨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뭐 전자회로도 쭉 있고 한데 이 매뉴얼은 제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용자동차, 저희가 또 상용자동차에 있어서 전자회로도나 이런 걸 안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벌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W 보면 정비심서나 배선도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IT의 GDS에 가보면은 빠진 게 많습니다. 결국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12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신 분은 이 GDS 정비정보 보고 상용자동차 정보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상용자동차에서 공짜로 정비심서 회로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 진단 가이드 누르면 옛날 차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기 체험엔 W 보니까는 여전히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저기 저도
이번에 교재하면서 처음 받는 체험엔 W에 여기 보시면은 진단 가이드가 이제는 아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100메가 다운로드인데 아예 진단 가이드 자체를 그냥 인터넷으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거를 1200만 원 내신 분은 지금 그 상용자동차 신차들의 보장 코드 가이드를 못 보는 거고, 이 좀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정보에 빨으신 분들은 그냥 상용자동차 사이트 가가지고 공짜로 정보를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그 정비 정보 관련된 부분이고, 이래저래 비교해 보면 저희 전략이 그렇습니다. 뭐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정비 정보는 OEM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조금 같이 따라간다 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세보레, 삼성, 상용 자동차는 그냥 무조건 OEM 그대로 제공한다 하는 정책입니다. 한데 저희가 아이스캔 만들어서 판 지가 벌써 한 3년째인데 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정비 정보 무단 복제해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 자체가 정보는 공개하자. 아까 보시다시피 상용 자동차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보장 코드 가이드 제공 안 했습니다. 한데 얼마 전에 발표될, 저도 이번에 교재 만들어서 처음 봤습니다. 한 상황이 가능하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진도 나가죠. 공식 사이트 로그인하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자동차 정비 정보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그 혹시나 올 데이터나 리처런 디맨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스캔 수입차 패키지 사용하시는 분, 구입하시는 분. 네. 그 수입차 정비 정보는 어떻게 봐요? 네?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틀리고 있네요. 아니 아이스캔에서 그저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혹시 보는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우디 A8 엔진오일하고 세팅하려고 예, 하는데 예, 안 되더라고. 예. BMW도 안 되고. 예, 하여간 저도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요즘 저기 수입자 부품협회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지금 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저도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꽤 뭐 좋은 일 하고 있던데 그 하드디스크만 구입하면 공짜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받아본들 보통 분들이 설치하는 방법 모르니까 설치하는 방법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제 PC에 원격으로 한 3시간 정도 있는 게 올 데이터하고 PIS하고 오토 데이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지금 이거 가지고 차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남으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어찌됐거나 아이스캔도 사실 수입차 정비 정보 부분에서는 뭐 많이 약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어찌됐거나 저 일단 지원 차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수입차에 대한 의욕은 앞서신데 사실은 사전에 공부해야 될 게 꽤 많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 특히나 그 유럽차 같은 경우는 뭐 725다 뭐 72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이 차종 시스템 정보를 저희가 넣어놨고, 그 다음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스캔 수입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입차를 정비하시는 그 부분이 이런 그 오일 갈고 리셋한다거나 소모품 정비가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걸 그 당시 다 찾아서 한 2,000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클릭한 숫자를 보니까는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수입차 정비 동영상 두 번 보셨어요? 한 번씩 봤어요? 네. 잘 안 보시죠? 근데 그 뭐더라 히타전 가는 거 하고 예. 이렇게 봤는데 딱히 네, 일단은 제가 재작년 2012년 가을쯤 2,000개 다운받아서 올려놨는데 그때는 그냥 자동차 메이크만 분류해서 쫙 올려놨거든요. 또 제가 또 자동차 정비 전문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이 보는지 잘 몰라서 해놨는데 다시 최근에 이제 한번 업데이트 하려고 보니까 한 2,000개 더 있어서 한 4,000개 정도는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한데 안 보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영어로 뭐라 나오니까 알아듣기 힘들다 하셔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 전화하면 전화 받는 아가씨가 원래는 저 네스테크에서 해외 영업하는 그 저기 아가씨여가지고 좀 영양가 있는 거 골라가지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역이라는 게 들어서 자막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국에서 아이스캔으로 진단하는 차부터 좀 골라가지고 몇 개라도 제대로 올리자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영상 보고 하는 게 제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업체가 대부분이 그 해외의 도인유얼 셀프 용품 파는 업체들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기 회사에 뭐 엔진 오일이나 뭐 소모품 사갖고 갔을 때 그걸 어떻게 갈아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뭐 여러분들이 외국의 오너하고 여러분하고 수준 맞춘다 해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일단은 한국에 정비하시는 분이 수입차 입문하실 때는 주로 소모품 쪽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로 찾아가지고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뭐 수입차 정비 정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E300의 요 바디 시스템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입차 시작하시면서 어떤 차들을 모양이 어떻고 최소한 모양을 보면 이게 차 모델이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는 공부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비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뭐 BMW가 130개, 뭐 벤츠는 200개 해서 한 2,000개 다운받아가지고 그 중에 메이커로 분류되는 거를 쭉 다 올려놨는데 클릭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동영상이 시작할 때 보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또 뭐 이상한 경로를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예전에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WDSL 해가지고 이 링크에서 하는 부분인데 뭐 누가 서비스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뭐 외국에서 해킹해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이트도 있다 하는 사례로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저기 뭐 제가 뭐 잘하는 게 인터넷 검색하는 거니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유익할 만한 정보들을 애프터마켓 정보라 해서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올 리셋하는 사이트는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 해서 링크만 해놨는데 실제로 뭐 올 리셋하는 방법을 이거 보고서 알았습니다. 이걸 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정리 안 해주십니까 하는데 저희가 뭐 다운로드 받는 거 전문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이트에서까지 다운로드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애프터마켓 정보에서 편리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상 이 수입차 관련된 정보 부분인데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딱 정비 정보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끝나고 여기 위에 누르면 넘어간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수월하게. 예. 수입차 정보에 전차종 정보에 예를 들면 528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이제 97년에서 2003년식은 E39 바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28이다 3월 경우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바디가 똑같으면은 전자기의 수준이 거의 다 같습니다. 하니까는 바디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97년에서 2013년은 E39, 그 다음에 3년 10년은 E60, 그 다음에 F10이 현재까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신차를 보시려면 눌러보시면은 BMW 5 시리즈의 F10이 이렇다 하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프트가 쭉 있고요. 제가 뭐 옛날에는 뭐 다들 아시면 괜찮은데 저는 사실 수입차를 잘 몰라가지고 정비샵에 수입차 들어오면 이 차가 뭐 무슨 시리즈인지 엔진이었든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정보를 끌고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저기 외국 영어판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인데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다운받아서 올려놨으니까 수입차 입문하실 때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정보라고 올려놓은 것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BMW 트윈 셀프에 뭐 브레이크 캘리퍼 가는 방법인데 사실은 뭐 차 고치는 방법은 BMW나 한국차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여드렸더니 뭐 우리 타이어 빼는 건 똑같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리셋하는 건 특별한 방법 같아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여기 말도 나오긴 하지만 말 필요 없이 뭐 그냥 해도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뭐 영어로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는 잘 안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요. 저희도 좀 가능하면
좀 보기 쉽게 다듬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자동차 정비 정보는 이런 정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제2534는 사실은 저희가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제품입니다. 제2534가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미국에서는 법으로 ECU 리프로그래밍을 운전자가 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일반 정비샵도 못하고 직영점만 하고 있죠. 한데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일단 리프로그래밍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의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살 수 있는 툴로 해서 그걸 다운로드해서 넣으면은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법이고, 그걸 하기 위한 표준안이 제2534 법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 누가 이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슈 리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해서 저 물정도 모르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해서 세대 딱 팔았습니다. 하고 뭐 그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웬만하면 다른 물건 대체해주고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이유는 뭐냐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는 리프로그래밍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한국에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폐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제품은 하자가 없는 게, 미국에 있는 그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이슈 데이터 다운받아가지고 한국 차에 라이팅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하는 게,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차에 뭐 똑같은 소나타라더라도 이슈 데이터 한국 차에 함부로 넣으면 사고 나겠죠, 그죠? 그래서 망가진 이슈, 뺀 이슈에 뭐 장난삼아 해보십시오까지는 하는데 매니아들한테는 하는 상황입니다. 한데 아마 내년에는 좀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연비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슈 리프로그래밍 하는 게 꽤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연비 문제가 이슈 안 되니까 신차 연비 했다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신차 연비는 그러니까 신차 나올 때는 연비만 신경 쓰기 때문에 가속 성능을 죽이고 연비를 높여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운전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이거 뭐 엑셀레이터 밟아도 차 안 나가네요. 뭐 성능이 안 좋네요. 하면은 리콜을 때립니다. 하면서 연비는 팍 낮춰버리고 가속 성능 쫙 좋게 하죠. 하고 백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차 다른 문제 있어서 한번 리콜 받았더니만은 이슈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이게 기름값 많이 든다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는데, 현재 정책은 원위치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데 아마 내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법을 바꿨죠. 출시하고 나서 1년 뒤 차의 연비를 재가지고 비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OEM이 머리 아플 겁니다. 옛날에는 성능 안 좋다 그러면 연비를 낮춰버리고 바꿔버리면 됐는데, 그거 신나게 바꿨다가 1년 뒤에 딱 주행 차량 연비 검사했을 때 연비 안 나오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면 이제 수시로 막 프로그램을 넣었다 뺐다 바꿨다 막 하는 걸 하는데, 아마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자꾸 욕을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 차라리 뭐 어둠의 경로로 요즘 저기 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이슈 안에 데이터 뽑아내는 거는 뭐 독일에 들어가서 다 뽑아낸다 하더라고요. 그거 다 뽑아서 모아가지고 하드디스크 자기들이 유통할 테니까 우리한테는 이거 풀리자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제2534는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못 팔고 있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여러분의 권리고 소비자의 권리인데 한국 소비자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애프터마켓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제 그 올 리셋 사이트를 누르면은 올 리셋에 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있구나 해가지고 연결만 시켜놓고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는 또 좀 기다리니까는 뭐 이게 나오던데, 번역해서 나오도 이상하네요. 하여간 여기 또 저기 수입차 하실, 여기 나오네요. 하면은 수입차 하실 분들 어차피 영어 사이트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거를 구글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번역돼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사이트 자체가 좀 구글 링크를 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원래는 여기 AR 트랜스레이터가 번역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글 크롬이 깔려 있으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용하는 익스플로러만 깔려 있으면 안 되고, 번역해 보실 것 같으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이런 영어로 된 사이트가
이것만 누르면 대부분이 한글로 번역돼 나옵니다. 하면은 뭐 좀 말이 거치게 하지만은 단어로 된 정도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정보도 하여간 골라보시는 분들은 잘 골라보시니까는 알아서 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백과사전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부를 뭐 편하게 하시라고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한글로 된 걸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하니까는 시간 나실 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정비 정보에 관한 부분이고, 혹시 뭐 정비 정보 관한 부분에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 저기 정비 보고서 활용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욕심이 이 아이스캐너를 여기 뭐 스캐너 진단기로 사용하기보다 뭐 정보원은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마케팅이나 소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 진단기에 고장 코드만 본다 했을 때는 아이스캔이나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캔이 좋은 거는 이런 PC 기반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PC에 무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PC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카케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차량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 보고서는 좀 작성하십시오라고 제가 지난달 교육 때 말씀드렸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오늘 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지난달에 안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안 오신 분 솔직하게. 지난달에 구미서 했잖아요. 아 맞다. 아이,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안 오셨네. 어쩐지 제가 구미 교육받으신 분으로 비교해보니까 원망스러워. 죄송합니다. 예. 다음번에 구미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네요. 반반 정도 되시네요. 예. 웬만하면 보고서 작성해서 하십시오. 여기 제가 좀 이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면 캡처하면 진단 화면 나오고, 주행 기록 텍스트샷 나오고, 정비 사진 해가지고 진단 보고서 작성 출력하면은 이렇게 그 각 재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미지, 주행 기록, 텍스트샷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단 화면 관리 화면이고, 그 다음에 주행 기록, 텍스트샷, 정비 사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고 싶은 말 적으면은 올라가고, 보고서 조회하게 하면 이렇게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원래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앞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카카오톡부터 설명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대구는 지난달 교육을 안 하셨으니까 저기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고장 진단 여기 고장 코드 자동 검색 사용하세요? 예. 하면은 저기 웬만하면은 고장 코드 자동 검색 사용하시고, 여기 차량 등록해 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차량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 한 분이세요? 제가 지난달에 강조한 게 두 가지인데, 차량 등록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고장 코드 자동 검색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대구에 지난달에 교육 못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0514 차가 있으면, 차가 처음 들어오면 차번호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0514에서 하면은 그 차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뭐 5월 15일 날 교육할 때 올린 차네요. 투싼인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 모델은 알지만은 연식이나 엔진이나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이 등록된 차를 그냥 타이핑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면은 여기에 다 딱지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차는 한번 아이스캐너로 훑었기 때문에 훑은 표시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등록을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등록을 안 하시면은
이런 화면 캡처한 게 전부 다 한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한데 차량 등록을 하면은 그 차량마다 따로따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데 하나씩 보여드리죠. 뭐 지난달 교육도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이고, 그러면 지난달에 사실 교육할 때 이거 공부하실 수 있게 그 디버거 모드로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드렸거든요. 오늘 출석 체크 확실하게 하시면 제가 내일 원격으로라도 해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게 0, 1, 2 뭐지 바뀌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드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는 모드는 차가 없으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죠. 진단을 못 하는데, 이거를 깔고 1을 설정하면은 차가 없어도 진단을 다 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기능입니다. 하니까는 지난달에 제가 교육 오신 분 깔아드렸는데 대부분은 오늘 오신 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있다라고 설정해 놔놓고 자동 검색을 누르면은 쭉 넘어갑니다. 해서 보시면은 지금 훑었던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은 제 차가 TG 그랜저인데 저희 직원들이 마구 빼고 뭐 하다 보니까는 고장 코드가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또 엔진체어 장치 하나 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진단 안 하는 쪽에 뭐 캔 통신 뜨고 못 뜨고 하는 거를 제가 타이어 관리가 있어가지고 일산에 있는 제 단골 정비샵 카메샵에 가가지고 일부러 한번 뛰어봤습니다. 뭐 타이어 갈고 끝 하면 되는데, 제 차에 고장 코드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좀 찍어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이스캔 들고서 열심히 ECU, TCU, ABS, ABS 하더니만은 사장님 고장 코드 하나 있네요. 지워드릴까요? 제가 놀렸습니다. 제 차에 6개나 있다던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이스캔 사용하시는 거 생각하고 ECU, TCU 몇 개만 찍었는데 그 고객분이 다른 정비샵 가서 이렇게 쫙 훑었는데 여러분이 안 찍었던 시스템 고장 코드 떠버리면 여러분 바로 되는 거죠. 첫 번째. 뭐 저야 뭐 그 사장님 하이스캔 쓰기 알려가지고 논리를 기억해서 그냥 장난처럼 넘어갔지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바로 프린터 뽑을 수 있으면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이거 따로 뭐 진단 보고 사는 게 번거로우니까는 그냥 바로 프린트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프린터를 바로 뽑아서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되는데 그 누른 화면 관리는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진단 화면을 딱 눌러보면은 여기 가장 차게 나왔을 겁니다. 웬만큼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차량 등록 안 하고 모든 차에 대한 게 한꺼번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 0514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다는 거죠. 여기 좀 진단만 많이 하신 분은 몇백 개 있을 건데 그거 옛날에 있는 거 찾아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하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주행 기록도 사실은 이 투산 0514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텍스 셀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이 좋아도 보통 뭐 한 1000대, 2000대 차량 관리할 건데 그 한 3개월, 6개월 전에 왔던 차가 어떤 고장이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죠. 한데 이제 차량 등록하게 되면은 바로 전에 했던 내용이 딱 뜨니까 그것만 눌러보면 됩니다. 한 부분이고요. 진단 뭐 사진 관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진단 보고서 작성 출력할 때도 무지 편해지죠.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안 하면 여기에 그대로 쫙 차고 넘치게 돼 있는데 차량 등록하면 전부 다 0514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진단 보고서 작성하시는 건 해보셨다 그랬죠? 다들 안 해보신 분? 안 들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하고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정비보고서에 넣으시는 분 계세요? 예. 하면은 사진을 스마트폰 찍으세요? 아니면 와이파이?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엔드라이브로 해서 옮기세요? 그냥 옮겨서 합니다. 아직 엔드라이브 아직까지 예. 정식질 않아서. 한번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한번 사진을 추가하실 때 여러분들이 추가를 누르면 폴더를 찾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 PC에 뭐 사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 폴더를 선택하면 다음번에 딱 들어가면 그 폴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항상 PC에 사진 폴더에 넣어놓고 한번 여기 사진 폴더에 있는 걸 추가하면 다음번에 딱 들어가면은 사진 폴더가 딱 나옵니다. 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따 엔드라이브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PC에 이제 교육을 위해 가지고 엔드라이브를 깔아놨습니다. 하니까 여기 이제 엔드라이브 보이죠? 사실 이게 그 엔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제 PC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하는 웹 하드디스크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하면은 이 엔드라이브에 자동 올리기 폴더에서 사진을 한번 가져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 추가를 누르면 항상 엔드라이브 자동 올리기 폴더를 찾아서 갑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사진 한번 찍어보죠. 기념사진. 아까는 잘 올라가던데 원래는 이게 쫙 올라가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찍으면 여기에 그대로 쫙 올라갑니다. 실수했다가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찍은 거라네. 해서 한번 추가하시면은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진단 보고서 작성할 때 그 사진 추가를 누르시면 좀 전에 자동 올리기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음부터 들어갈 때는 항상 그 폴더를 가장 뒷폴더로 띄웁니다.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엔드라이브 쪽을 이용하실 것 같으면 그냥 이 폰에다가 카메라 찍은 거를 엔드라이브 설정해서 자동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교육 중이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그 통신이 안 되는 비행기 모드에 가지고 안 올라가나 요걸 했었는데 예. 그 네이버 드라이브에 자동 올리기 사진 설정해 놓으시면은 사진 찍으면은 여기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네이버 드라이브 올라가고 네이버 드라이브에 올라간 게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찍자마자 그냥 정비보고서에 찍은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끊어가지고 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차량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 차가 처음 오면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뭐 i30에 2009년식에 뭐 1.6이다 하고서 등록 누르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부분 분들이 타이핑 치는 거 싫어하시니까 최소한만 입력하게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 이름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구역 고객 그리고 차량 번호는 반드시 여러분 입력했어야 다음번에 차량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6월 13일 그 다음에 연락처 뭐 주인거리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는 뭐 예를 들면 며칠날 처음 오신 고객이다. 뭐 예를 들면 대구역장님. 그래서 하시면은 차량 등록이 됐고 그걸 보시려면은 여기 이제
6월 13일 날 06130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처음 왔을 때 차번호 소개하고요. 차번호가 1300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300번 차 엔터 치시면은 등록한 차가 나오고 이거를 두 번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냥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까하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아까 투싼은 여기 딱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딱지가 붙어 있죠. 이 차를 스캐너로 한 번도 진단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하면은 자동 코드 자동 검색하면은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차가 와서 1300번 치시면 한번 진단했으면 이 딱지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이스캐너를 한번 진단했다 안 했다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딴 데서 진단했는 것도 이게 같이 되잖아요. 우리한테서만. 예, 그 자기 정비샵에서 한 것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스캔 캡처를 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록한 차번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면 좀 전에 1300번은 제가 보고서 작성만 안 하고 등록만 해서 생겼는데 한번 보고서 작성하면은 이 폴더가 쫙 생깁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라닝 하더라도 예를 들면 0512 해서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내용만 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그 캡처 안에 들어가면 여기 화면이 무지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하면 이제 어떤 차가 어느 건지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건데 그래서 반드시 차량 등록을 하고 사용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지난달 교육한 거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좀 중요한 이야기 좀 했고요.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죠. 그 카포스 구미지에서 꼭 와서 해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교육 장소를 지난달에 구미로 바꿨더니만은 대구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예. 어찌됐거나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PC 카카오톡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으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저기 저희가 참 뭐 죄송스럽게도 이것저것 막 해라라고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은 공짜인데 안 쓰면 아까워서 저희들은 뭐 해드리는 부분인데 지난달 5월달에 업데이트하면서 SNS 준비해 보면은 이런 게도 추가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팀뷰어, 클라우드 디스크, 소셜 랜덤. 소셜 랜덤은 원래 있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딱 치면은 여러분이 PC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으면 치면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모님 일단 나눴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안 설치되어 있으면 일단 그냥 눌러보세요. 누르면은 카카오톡 다운로드부터 설치까지를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툭툭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PC 카카오톡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지정해놔야 됩니다. 이거 뭐 휴대폰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도 있고 쉽게 한데 어찌됐거나 뭐 저기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에 캡처 화면을 뭐 뽑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상무님 카카오톡 소리 나지 않는데요? 상무님 폰으로 보내고 있는데 다시 조교 시범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거 칼라 프린트로 뽑는다 뭐 한다 이메일 보낸다 복잡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카카오톡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 카카오톡을 넣어놨으니까는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과정으로 이 뭐 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그 외부에는 사실은 설치를 하면은 아이스캔 투 캡처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아시죠? 그럼 설치하면은 아이스캔 프로그램, 팀뷰어 프로그램, 캡처스가 생기는데 사실은 정비 보고서도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잘못하시면 망가뜨리니까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부분 분들이 우리 카멘아이 아이스캔을 깔면은 이 보통 C에 깔았다면 C에 카멘아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이게 프로그램 폴더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아이스캔 2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이브드 데이터에 여러분이 만든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데이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캡처라는 폴더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폴더 하나만 밖으로 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빼놓으면 복잡하다 할 것 같으니까. 한데 여러분이 보고서 만든 거는 여기 레포트라는 보고서 폴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만든 형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는 뭐 그 운전자분한테 화면 캡처해도 보낼 수 있지만, 오늘 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세련되게 정비 보고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뭐 보고서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또 이제 뭐 카카오톡 통신비 아깝다 하실 분 별로 안 계실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여기 몇 장 쫙 잡고 상무님 죄송합니다 해서 뭐 보통 보고서가 최소한 4-5장 되잖아요. 갖다 넣으면은 쫙 날아갑니다. 하면 뭐 고객이 받아서 보고 싶으면 그냥 골라서 확대해서 보면 끝나는 거죠. 무지 편한 세상입니다. 편한 장비고요. 그래서 여기 뭐 저기 스냅샷, 플라이트 레코드, 캡처, 뭐 레포트 입맛대로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기본으로 안 해놓은 이유는 여기 들어가서 또 이런 폴더 잘못 지워버리고 하면 이게 또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하니까 하여간 그런 실수 안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라고, 그게 이제 카카오톡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조금 대구 지역은 보고서 만드는 그 교육가 나있기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정비 보고서 폴더나 뭐 스냅샷 폴더에 있는 거를 PC 카카오톡에 해서 하시면 되고, 카카오톡 설치도 그냥 클릭하면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그 다음 이제 클라우드 디스크인데, 클라우드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그냥 설치해 드립니다. 자기가 알았어. 뭐 네이버에 다운로드 하십시오 쭉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제가 해보니까는 제 LG 태블릿이 윈도우 8.1인데 윈도우 8.1은 좀 헤매더라고요. 하면 뭐 저희 보이스지원센터 연락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LG 태블릿 윈도우 7 같으면 그냥 알아서 쫙 해서 깔립니다. 하시면, 물론 이제 네이버 아이디는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네이버 PC 킬 때마다 뭐 다시 로그인하고 막 하는데, 네이버에 자동 로그인 설정해 놓으면 PC 킬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거든요. 하면은 그냥 키면은 N 드라이브가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고, 예, 그래서 제가 부천하고 서울 지역은 사실은 이 인터넷이 안 돼서 제 휴대폰으로 테더링해서 하다 보니까 N 드라이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톡에 딴 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재로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디스크 활용하기 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N 드라이브를 만들고 여기 추가해서 이 원래는 사진 폴더가 뜨는데요. 여기서 N 드라이브에 자동 올리기를 설정하면은 사진 추가하면은 N 드라이브가 바로 나간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자동 올리기 설정하고 나서부터는 추가하면은 자동 올리기 폴더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 PC에 있는 폴더가 아니라 네이버 웹하드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해서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드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뷰로 해갖고 대부분 그 카메라에 원격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팀뷰로 해서 다른 PC를 원격 지원해 보신 분 계세요? 아, 제일 열심히 하시는, 역시 젊으신 분이 다르시네요. 어차피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옛날에 같으면 뭐 차 이상 오면 전화해서 그러죠. 아, 형님 뭐 여기 나는데 이제 아이스캔 사용하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팀뷰 돌려 해서 내가 봐줄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PC에 팀뷰 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팀뷰어로 원격 제어를 받지만 말고 원격 제어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뭐 여기 아이스킨 교육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그 다른 분을 알려줄 수 있는 내공이시니까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제조대 한 분이 사실은 그룹을 모아가지고 월 10만 원 회비도 받고 그 기술 지원도 해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명씩 3개 팀 30명을 지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물론 이제 뭐 한 달에 2번 교육한다 해서 10만 원 내신 분 잘 없죠. 차 들었는데 이상한 거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차 문제 있다 그러면 갖고 와 하거나 차 끌고 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아이스캔 다 깔았거든요. 이제는 차 문제 있다 그러면 야 팀뷰 해서 아이디 하고 알려줘. 원격으로 다 해줬어. 무지 좋다. 아이스캔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PC 기반의 진단기이기 때문에 무지 좋다 하는 이야기를 팀뷰어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격 제어 하는 거로 해서 쭉 하시면 되고요. 소셜 네트워크는 뭐 이것저것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이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까요? 올렸는데요. 아직도 안 하는데 이상하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저기 팀뷰 풀 버전을 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좀 유익한 게 뭐냐면 제 같은 경우는 제 집에 있는 PC랑 몇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하는 거와 그 사무실 데스크탑, 이 스카이카메의 사무실 데스크탑이고 LG가 제 들고 다니는 이 PC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제 아들이 사용하는 집에 있는 PC입니다. 세 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비샵에 있는 PC에 집에 갔는데 급하게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PC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은 지금 연결 중 메시지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사무실에 있는 PC 저는 항상 켜놓고 다닙니다. 하면 이제 켜놓는데 남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는 저기 화면 잠금을 해놓는데 제가 낮에 여러분 교재 만든다고 그 다이어스 규격 작업하던 장면이 있던 겁니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 PC에 띄워놔놓고 쉽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고자 하는 다른 뭐 후배 정비샵 PC다 그러면 야 아이스캔 굴리고 팀뷰어 띄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 PC 도는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 PC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차 꼽았어? 뭐 덱스턴 뽑았네? 진단 하면은 딱 보고 똑같이 돌아가죠. 한쪽이. 마침 이거 띄운 김에 제가 이제 올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수입차 정보 쪽을 좀 공부하려고 올 데이터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이 팀뷰어를 여러분 PC를 서로 묶어 놓으면은 어디서 가건 그냥 다른 PC를 다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깔아놓은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전송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PC가 하드디스크가 얼마 안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집에 가가지고 팀뷰어로 파일 전송해서 사용하고 하거든요. 파일 전송 딱 누르면은 여기에 내 PC와 원격 PC가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왔다 갔다 마음대로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이스캔 사용하기 때문에 보너스로 드리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냥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돼. 그렇죠. 네. 본격으로 켜보라. 원격을 켜는 것은 다른 장비가 필요하고요. 안 됩니다. 예, 하여간 뭐 저기 일부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여간 그 정비 정보 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SNS 정비인데 SNS 정비에서는 좀 죄송스러운데 보고서 작성하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카톡으로 해서 마구 날려보낼 수 있게
스냅샷뿐만 아니라 정비 보고서나 모든 걸 보낼 수 있는 부분하고 N 드라이브 이용해서 사진 찍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부분과 팀뷰를 해가지고 정비사분들끼리 서로 협업하는 그런 쪽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원짜리 치고 수입차까지 이게 240. 아까 교육할 때는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막 올라가네. 놀 때 하니까 잘 되네요. 지금 막 사람이 적어서 예. 그렇죠. 아 이제 막 올라가는 지금 건가? 찍자마자 아까 꺼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꺼나가지거든요. 이따 보여드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엔진부터 뭐 자동 변속기 그 자동 서킷 있잖아요. 예. 그 고장 코드 예. 속도가 방금 그 속도입니까? 쫙쫙쫙쫙 넘어가는 속도가요. 예. 장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공개해야 되는 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전자제어 시스템 무지 많아졌잖아요. 네. 많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캔이기 때문에. 하고 뭐 오히려 옛날 것 같이 6개 있는 거는 한 30초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스캐너 문제가 아니라 전자제어 시스템 자체가 통신 오픈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벤츠나 BMW 신차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캔이기 때문에 워낙 넘어가기 빠르기 때문에 쫙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G스캔 2는 많이 있거든. 그 제가 G스캔 2를 잠깐 이제 쓰다가 예. 그 좀 안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반품해버렸거든요. 예. 반품했는데 그게 뭔가 G스캔 2 자체가 많이 늦다고 들었고요. 네, 많이 늦어요. 예. 이거 메모리 팩 타입이다 보니까 예. 그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OS 가격 자체가 좀 대비 늦은 거고. 가격 대비 국민에 내가 봐서 예. 스캐너도 스캐너인데 그 보고서 있잖아요. 보고서 그거는 또 마음에 들고 손님한테 예. 바로 바쁘면 고치다 보면 솔직히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급할 때는 못 해주잖아요. 저녁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서든지 사무실에 카톡으로 보내주면 손님들이 만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도움은 이거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그 낮에 아줌마가 이제 차 끌고 오시면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하면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열심히 설명 듣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할 건데요. 한데 이제 잘하시는 분은 와이프한테 설명 안 하고 남편분 저 뭐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하고 이거를 전해준답니다. 그럼 일단 이걸 먼저 보내세요. 진단한 거를 하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어디 정비차 왔는데 이렇게 진단해서 보냈는데 어때요? 하면 사실 남편이 본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와 이게 뭔가 있어 보이네. 괜찮아. 좀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일반 샵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화하는 차별화 해가지고 거의 오늘 교육이 뭐 스캐너 활용도 중요하지만 거의 항상 저는 교육 가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만 정비 교육을 했을 때는 하나만 이제 내 거 만들어 가자 그러면 성공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스캐너가 어떤가 싶어서 교육을 왔거든요. 왔는데 스캐너도 스캐너지만 이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가 활용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G스캔 2 사면서 진짜 했어요. 쓰레기라고 그것도 AS 팀장인가 왔는 데서 했거든요. 거기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건 쓰레기다. 왜 그런가면 그 전에는 정비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라든가 골드 같은 경우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면 G스캔 2를 내가 딱 봤을 때는 장사 소리를 딱 느끼기에 내 개인적으로 딱 느끼기에 아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스템 3세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팀뷰나 이런 부분은
아이스캔이 잘 나는 게 아니라 PC 기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 될건 아닌데 해. 그 전에 ABS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기는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어떻게 보면 아이스캔 같은 경우는 활용을 진짜 잘했다 하는 오늘 생각이 드네요. 저기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시죠. 이 아무도 안 계실 때 사진 찍으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한번 시험해봤는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 모드로 먼저 있었다고. 예.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죠. 사실은 무지 빠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유선 인터넷이 빠른 한데 이렇게 찍으면은 아까 이 폴더 열면은 사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니까는 뭐 굳이 옮긴다 자신 할 필요 없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은 운이 좋으십니다. 이게 유선 인터넷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휴대폰으로 테더링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순천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그 포맷했어요. 이 화면에 그래프를 보면 예.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그래프가 이제 뭐 의미를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예. 그 각 자체가 이제 계속 최고치를 바꾸면서 이제 그래프를 쓰니까 예. 너무 좀 끝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고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는 이제 뭐 보면 그걸 알지만 예. 고객들은 그 변화치에 대해서 이제 0.1 정도의 수치로도 뭐 변화가 있으면 그냥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와버리니까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좀 보기가 좀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센스 그래프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놓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개별로 단위 바꾸는 것도 요청이 있어서 바꾸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하여간 7월 달에 좀 많이 반영해서 뭐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참 모든 답안이 없는데 이래저래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냥 최대 최소로 고정하자니 너무 이 변함없이 나오고 최대 최소 바뀌는 대로 하자니 이게 막 바뀌고 해서 하여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엔지니어들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절충안 찾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접수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뭐 제가 원래 교육하려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도 되고요. 좀 부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아이스캔 정비 정보 안 사용해 보신 분 없으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면 매뉴얼도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교육계에 나왔다 하실까봐 좀 부가적인 서비스를 드리려고 제가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이스캔에서는 상용 자동차 정비 심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GDS에서는 하여간 매뉴얼로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좀 없는 게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전장 회로도 제가 카툰을 못 띄워 보여드렸는데 상용 자동차의 처음에는 전장 회로도인데 GRT, GDS의 회로도입니다. 똑같죠 사실은. 색칠만 좀 다르게 했는 부분입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듣기로는 그대로 뺏기면 지적재산권 문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스캔에서 코드 전장회로도의 커넥터 부분은 이 커넥터 사진하고 정보들이 쭉 있는데 GDS를 보시면은 커넥터만 옮겨놨습니다. 글자까지 그대로 옮기면 또 문제된다고 또 한 모양입니다. 하면 결국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1200만 원 주고 사신 분은 여기에 커넥트에 이런 정보를 못 본다 하는 거죠. 오히려 공짜로 이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은 이걸 본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프라자에 있는 100메가 다운받아서 배포했는데 이게 넷세크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아까 뭐 저기 체험엔 더블 몇 개 보니까 이것도 오픈됐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는 공짜로 보시는 분들은 엔진, 샤시, 바디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데 GD에서 보시는 분들은 엔진밖에 못 본다 하는 거죠. 하니까 1200만 원, 1000만 원 내고서 엔진만 보시는 분과 공짜로 다 보는 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식이 다른데 자세히 보면 내용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캔, GDS. 아까 회로도 정보, 파트별로 회로도 나와 있는데 GDS에서는 전체 회로도로 해서 고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상용 자동차 방식과 GDS 방식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월의 신차 같은 경우 저희가 신차들을 쫙 나눠놨는데 GIT는 사실은 개발팀 인원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데 못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아비오 하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다운받아서 칼라하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하려니까 공수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보는 사람들이 지금 GDS 일반산 100명의 정비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책이 안 써서 지금 작년 초까지 하다가 좀 중단해 놓은 상태다. 네, 세월의 신차에 다 나오는데 GDS는 엔진 제어만 나온다. 세월에도 마찬가지로 신차들은 이렇게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데 GDS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자동차 방식대로 제공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 데이터를 한번 해봤는데 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못 보여드리겠는데 많이 허접합니다. 제 느낌상.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자동차를 한번 두들봤더니만 이 차들이 나옵니다. 차이름 자세히 보시면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에 수출된 옛날 현대 자동차입니다. 하면 뭐냐면 결국 올 데이터나 미처럼 디맨드에 여러분이 어둠의 경로로 백판 사본들 거기에 있는 BMW 벤츠가 미국향 차 이야기지 한국향 차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향 차, 한국 들어오는 게 미국향 차 잘 없고 주로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한국은 이쪽으로 해서 유럽 차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배기가스 규제나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굳이 뭐 배기가스 때문에 비싸게 만든 차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를 수 있다 하는 게 수입차 정도의 한계고요. 제가 열심히 뭐 BMW 해봤더니만은 이 뭐 영어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스펙도 있고 뭐 좀 한데 제가 찾다가는 고장 코드를 가이드 못 찾았는데 어저께 울산에서 교육할 때 보니까 고장 코드를 가이드 나오더라고요. 한데 나오는 게 한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영어로 해서 이게 보통 뭐 오비투 그러니까 고장 코드의 의미가 이런 거다 정도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현대기아차나 상용자동차 코드를 가이드 보시던 분들은 많이 실망할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수입차 정보의 한계이기 때문에 알스캔에서 수입차 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교재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좀 유익할 만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BD2 표준 코드인데요. 영어로 해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규격입니다. SAE 규격이라 해가지고 고장 코드에 대한 국제 규격을 정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 쪽에는 B0100 같이 여기 X 세계에 있는 게 이제 바뀌어 있는 거고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 B 코드 중에서 B0로 시작하는 거는 국제 표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거는 모든 메이커가 다 비슷합니다. 또 여기 이제 C 코드 보면 샤시 쪽에 C0로 나가는 거는 전부 다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똑같다. 뭐 99%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데 아쉽게도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B0, C0는 별로 사용 안 하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파워트레인 쪽의 P 코드는 P0, P2000이 전부 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코드 자체가 전부 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U 코드도 마찬가지로 U0가 다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이라는 것은 쉽게 U0001 코드는 현대자동차나 벤츠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게 확 줄어들겠죠. 벤츠 뭐 U0010 공부하고 뭐 아우디 공부하고 뭐하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리고 뭐 영어로 돼서 죄송스러운데 여기 보면 이제 P00XX 는 연료 퓨어 에어메탈이 그 다음에 P300번은 이그니션 점화계통 그 다음에 P400번은 에미션 계통 해가지고 번호도 마음대로 매긴 게 아니라 룰이 다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했으면 뭐 벤츠에 P410번 떴다. 벤츠 에미션이 뭔가 고장났구나. 바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내용들이 국제 규격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다 이해를 못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교재를 보시고 제가
엑셀로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정비 정보 별로 뭐 어떻게 속상치 하시는데 사실은 마케팅 정보의 코드별 가이드 가보시면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로 표준으로 하면 이게 쫙 나오는데 이게 모든 메이커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메이커나 예를 들면은 뭐 B0765는 사륜구동 서비스 지시 등에 관한 고장 코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라필 표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B0 코드는 국제 표준이고 B3000번 코드는 표준입니다. 이 사이에 B1000번, 2000번은 메이커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마구 그냥 C0 코드가 다 국제 표준입니다.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P, 파워트레인 쪽은 P0 코드가 국제 표준이고 그 다음에 P2000번 코드가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쫙 해놓은 게 이 보상 코드 한 80, 90%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입자까지. 왜냐하면 국제 표준에 해당되는 게 무지 많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뭐 마케팅 정보용으로 사용하시고 한데 이 코드 보는 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000, 그 다음에 U0 코드, 캔 통신에 해당되는 부분도 국제 표준입니다. 좀 이따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U3000 코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GSW에 있는 고장 코드 리스트입니다.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저희가 이 표준이다, 국제 표준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 저희 그 이봉호 이사님께서 너무 정비사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같이 좀 정비사 아닌 경우는 좀 헷갈리던데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번호가 막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만은 이봉호 이사님은 이거 처음 막 수입차면 번호 잘 모르니까 가나다 순으로 쫙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캔2 포지션 뭐 이상 그러면 캔2 포지션에 대한 이상 코드가 이만큼 쫙 있다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보는 게 더 편합니까? 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비교가 있는 게 여기에 뭐 P12번 이 캔2 포지션 흡기 지각 과도라는 게 아까 그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하면 여기 가서 12번 보면 12번이 또 없네요. 14번 여기 있네. 14번 캠프 포지션 배기 진각 과도 돼 있는데 14번 보면 B 캠 샤프트 위치 과다. 뭐 위치 과다나 뭐 진각 과대나 과도나 하는 거는 좀 영어 번역상의 문제고 의미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뭐 하나 또 보고 여기 보면은 18번 크랭크 킴축 상호 관계, 18번이 17번이 크랭크 샤프트 킴 샤프트 여기 17번이 크랭크 축 센서 B 상호 관계 비정상, 센스 A, 센스 B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장 코드가 무지 많아졌습니다. 그걸 진짜로 GDS 방식대로 연식 따로, 시스템 따로, 촬영 따로 쫙 하려면은 여러분이 조만간 아마 폭발해 버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정리할 때 14만 개였거든요. 수입차 저희 아이스캔에 들어가 있는 거 다 하면 80만 개입니다. 그럼 이론상 하면 여러분이 80만 개의 고장 코드를 알아야지 차를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그래도 한 10,000개 이하 정도는 됩니다. 모든 고장 코드의 경우가. 통일한 것만 치면은 몇천 개 안 됩니다. 한 3,4천 개인데 문제는 메이커가 또 메이커 나름대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데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고장 코드가 무지 줄어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저께 울산 내려가면서 열차간에서 또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 아까 그 국제 규격에 있는 영어로 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GSW에 있는 고장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쫙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순서를 맞췄으니까 6번이 옐로 샤도 밸브 신호 낮음인데 이게 보시면은 표 샤도 밸브 A 컨트롤 로 맞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엔진 룸 이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간 옐로 샤도 밸브의 이상이다
하는 의미는 똑같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1번 보시면 A camshaft position timing 오버 여기 여기 뭐 A는 아닌데 camshaft position 시간 초과 타임 오버나 시간 초과나 같은 이야기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마케팅 정보에 있는 사실은 그 한글 표현 자체가 이게 어느 메이커를 따라가기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쫙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이봉희사님 설득해 가지고 고장 코드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장 코드 하나 딱 뜨면은 그게 차종 상관없이 그냥 거기 가서 보면은 끝이다 하는 게 표준 코드는 그렇습니다. 이 00으로 시작하는 게 연료 에어 멜터링 쪽이 쫙 내려가는 게 뭐 아래쪽 쭉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88번이 퓨어 레일 시스템 압력이 높다. 여기에 연료 레일 압력 높음이라고. 이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 국제 규격을 잘 따라서 한 거고 제가 해보니까 모든 메이커가 99% 정도는 따라했습니다. 아주 이따가 뭐 엔지니어 꼭 졸다 잘못했는 경우이거나 이게 그 OBD2 규격이 확정되지 않았던 뭐 2000년 이전 차는 이런 거 안 따랐습니다. 한데 2000년 이후 차들 특히나 한 2005년 캔이 나오고부터는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오신 분들은 고장 코드 그 많은 거 80만 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종류별로 하나씩 하고 이게 국제 표준이다 아니다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된다. 제가 뭐 하다 워낙에 뭐 이게 코드가 많아가지고 어저께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면서 차 안에서 한 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P200번인가 300번까지 겨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만든 리스트는 뭐 다음 주쯤에 저 홈페이지나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365 캠샤프트 포지션 센스 B 스킵 이상 캠샤프트 포지션 샵2 이상 뭐 B다 2번이다까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번의 신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고장 코드가 이제 메이크까지도 다 상관없이 통일되는 추세입니다. 하기 때문에 세번의 신차는 하나의 고장 코드에 대해서는 차종에 상관없이 올랜더가 됐건 캡티바가 됐건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이 별로 안 들었던 거죠. 이거를 뭐 GD에 쓰는 방식대로 차종 따로, 차에 또 시스템 따로, 연식 따로 하려면 진짜로 세번의 신차만 하더라도 몇만 개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용감하게 그냥 한 3,500개 정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세번의 신차에 고장 코드가 몇 번이다 하면은 이 내용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한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여기 뭐 크랭크 샤프트 위치.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보는 무지 많아집니다. 사실 고장 코드도 많아지고 센서 값도 뭐 200개씩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그 많은 정보 때문에 정보에 넓게 빠지는 버린 거죠.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옛날에는 사실은 고장 코드 그러면 그 제가 하이스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규계도 한 10몇 개 정도였습니다. 한 18개 소나타가 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센스값 배분들 제 기억은 24개인가 그랬습니다. 하면 끝인데 지금 센스값 200개, 고장 코드 뭐 100개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하기 힘든데 어떤 경우는 그걸 또 막 펼쳐놓죠. 연식별로 메이크업 열심히 쫙 펼쳐놓으니까는 아마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게 그럴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점 정리 잘해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 내용도 하여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경쟁사가 이거 알면은 뭐 저희 카메라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콜럼버스 달걀이거든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딴 업체들은 그 전부 다 뭐 연식 차종을 쫙 긁어서 올리는 대책이 안 쓸 건데 어찌됐거나 뭐 정비사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카메라 정책 전에 프로그램 보여드린다 했던 거.
그 마케팅 정보를 뭐 저기 차고 치는 데 사용하지 마시는데 이 고장 코드별 가이드는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간 어떤 고장 코드 이 리스트는 제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표준 코드를 눌렀을 때 B0에 이게 다 표준 코드라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 메이커 눌러볼 필요 없이 표준 코드 눌러보시고 여기 B1을 딱 눌러보면 안 나오죠. 이거는 메이커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B2 눌러보면 안 나오고 B3 눌러보면 쫙 나오죠. 이거는 모든 메이커 통이다. 또 C0 표준 코드가 나오고 P0 나오고 P1은 안 나오고 P2는 나오고 P3 안 나오고 사실은 파워트레인 계통은 거의 다가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그 바디나 샤시 쪽은 메이커들이 이 표준을 잘 안 따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의 대부분의 B 코드나 C 코드는 제가 해보니까는 이 아쉽게도 B0는 거의 없고 B1이나 B2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규약 자체가 사실은 에미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미션에 관계된 건 대부분 다 파워트레인이죠. 그래서 파워트레인 관련된 고장 코드는 대부분 따라가는데 현대 자동차가 바디나 샤시 쪽은 별로 안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현상별 정비 사실은 뭐 저기 GDS에서 뭐 한 8개 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별 정비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엔진 부조 및 시동 꺼짐만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하면은 엔진 부조 중에서 엔진 부조 시동 꺼짐에 6,000건, 공회전 유지 불량 1,500건, 소음 진동 2,400건, 연소 불량 600건으로 실제 현장 사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GDS에서는 엔진 설계한 사람이 상상을 해가지고 이게 엔진 부조면 이런 솔레노이드나 이런 걸 바라라고 해서 예상해서 해놓은 거고 아이스캔에 있는 거는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비하면서 이런 현상 발생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엔진 연소 불량이었을 때는 이게 가속 시 노킹 발생한 빈도수가 114건이 있었다 하는 사례입니다. 눌러보면 내용 설명에 뭐 냉각수 이런 거 뭐 갖다 치고 고장 사례 보시면 여기 뭐 사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뭐 오신 분 또 사례 중에서도 여기에 뭐 뉴포텐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쫙 돼 있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옛날 카메샵 멤버들은 그거 옛날에 뭐 우리가 했던 거 이게 부닥다리 뉴포텐사 이게 뭐 있어라고 사실은 웃으시는데 좀 있으면 이것도 재평가 받을 겁니다. 제가 좀 빠진 이야기인데 카테크에 아마 빠르면 다음 달부터 연재를 할 건데 우리 이봉우 이사님께서 마케팅 정보 이래 놓으니까는 안 본다 열받으셔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번에 책 한번 만들어보기 재미있어가지고 해서 한 48페이지 정도를 매달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즘 뭐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오일 처리, 물류라든지 하는 거를 주제를 한 36개를 정해가지고 매달 한 주제씩 48페이지 정도를 그 카테크 별책 부록으로 만드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사실 기술적으로 열심히 해본들 여러분들 안 보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객과 함께하는 자동차 정비가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책용으로 카테크 별책 부록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 대만 떼지 마십시오.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공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아이스캔에 넣었을 때는 별 볼이 없다 하다가 그 책 혹시 막 자꾸 달라 하면 제가 화낼 겁니다. 하여간 차 대상 차량 자체는 옛날 차지만은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는 부분은 괜찮고 조금 저희가 이제 급한 거 끝나면은 예전에 카멘샵에서 이 데이터를 모았듯이 아까 뭐 사진 찍고 뭐 하십시오 쭉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차종별로 해가지고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정비하면서 올린 정비 보고서가 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가지고 나오게 구축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마케팅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카메라의 정책을 간단하게 뭐 통통통에 공지를 드렸는데 아이스캔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뭐 비용 지불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아예 임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18번 내면은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내면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사용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하는 정책입니다. 했더니만은 또 어디서는 그럼 먼저 산 사람은 불리하네 뭐 억울하다 막 하시가지고 공평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보증금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그냥 계속 사용하시다가 180만 원 내고 나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보증금 30만 원을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다. 쉽게 그냥 18개월 이자 개념으로 30만 원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사신 분은 180만 원 내고 사신 거고 임대하시면은 하여간 뭐 18개월 동안에 10만 원씩 내다가 나중에 합치면 210만 원 개념이니까 대신에 장점은 있죠. 아이스캔 사용하다 마음에 안 들어 하면 10만 원 내고 한 달 사용하다 그냥 반품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용감하게 이런 정책을 진단기업 최초로 거는 이제 좀 자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뭐 한 달 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 달 쓰고는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정책이니까 혹시나 주변에 뭐 아이스캔 괜히 소개해가지고 180만 원 지르게 했는데 뭐 무슨 통신 안 돼가지고 욕먹어서 못 한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으면 그냥 임대를 내고 한 10만 원 실려서 한번 써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정책인데 저희가 사실은 아이스캔을 마케팅용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PC도 없고 값싸게 180만 원에 팔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쓰는 게 진단 모듈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노트북, 어떤 분은 사실은 데스크탑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2인치 대형 모니터하고 노트북도 에이스 태블릿이나 성능 나쁜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PC 때문에 느린 줄 모르고 아이스캔 프로그램 넣었다 해가지고 좀 빵빵한 삼성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장에 막 쓸 수 있게 SSD 메모리 하드디스크 128기가 들어가서 속도가 꽤 빠릅니다. 하는 거와 또 실속형 작업 거치대를 세트로 해가지고 180만 원에 공지를 했습니다. 쉽게 이제 다이만 좀 아픕니까? 예? 하지마. 예,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 해서 다이만 따라 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한 대 사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이거 상상이 아니고 이 고급 노트북 사신다 하면 한 180만 원 들죠. 하실 분은 이거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이 노트북 가격이 한 100만 원, 105만 원 정도 되고요. 32인치 여기 스펙 있으시니까 G마켓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32인치 모니터가 한 35만 원 정도 되고 이 다이 자체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입원가가 180만 원이기 때문에 180만 원에 우리가 6월 달에는 서비스로 6개월 무이자 이자 부담을 우리가 한다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그런 거 없이 180만 원이다. 저 오퍼지 뭐야 됩니까? 예? 오퍼지 밑에가 좀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네. 저기 작업장이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터지면 모니터 박살나고 배가 밑에가 무게가 엄청 무거울 거예요. 그래 저도 이렇게 판촉물 만든 거 봤는데 거짓 하기가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대전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작업 다익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이게 애니암이라는 업체가 만들어 파는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사서 쓰는 겁니다. 다만 차이 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아이스캔이라는 로고를 하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갔더니 저희 것보다 더 잘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그 피코스코프란 여기 오른쪽에 이제 걸쇠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게 그 걸쇠도 있고 이 르노 삼성 직영점인데 그 캔클립도 있고 뭐 피코도 있고 이 산업용 PC도 있고 한쪽이고 이렇게 박스까지 해놓고 있고 이 또 뒤쪽에는 케이블 걸 수 있게 또 바도도 하나 추가했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쫙 끌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업체 이름이 애니암이고 제가 우리 고객진한테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업체 연락처 가르쳐주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한테 파시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업체 영업 사원 아닌데 바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진 남기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옵션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 나는데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아마 풀옵션 해도 뭐 비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도 저기 그 누구죠? 박일영 사장님 샵에 가서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그 박일영 사장님 사용하시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업체 물어봐가지고 저희도 샘플 받고 있던 거거든요. 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넘어진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넘어지는 게 걱정스러우신 분은 여기 아래쪽에 목지가 받쳐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따로는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업체를 가르쳐 드리고 마는 게 저희는 사실은 좀 이왕할 것 같으면 폼 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작업 때만 팔면 보나마나 여기에 뭐 한 20인치 모니터에 후진 노트북 해놔놓고 이게 뭐 아이스캔입니다 라고 할까봐 안 판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이걸 사용하시는 거고 최소한 아이스캔 키오스크로 홍보하실 것 같으면 아예 세트로 딱 해서 통일하자 하는 게 제 취지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죠. 사실은 뭐 대구가 좀 늦다 보니까 재고 교육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데 대전에 갔더니만 7월달에 업데이트하는 걸 좀 미리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장 예측 시스템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요즘 막대 그래프 많이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기능이 이번에 하나 들어갑니다. 사실은 SS 8개를 넣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 스캐너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엔진 부조할 수 있는 거를 엔진 돌아가는 걸로 갖고 하는데 가솔린 같으면은 점화 시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젝션 타임의 편차를 계측해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린더별로 뭐 부조가 있다. 요즘 여러분들 이거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500만 원이나 한 300만 원 지르시면 막대기 볼 수 있는 기능을 아이스캔의 다음 달에 넣습니다. 그래서 엔진 부조수가 뭐 평균이 이렇고 그 다음에 하고 뭐 대충 우리 이봉우선 잘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누르면은 설명 나오고 해서 이거 이제 이런 거를 32인치 모니터에 띄워놔놓고 마케팅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5월달, 6월달 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업데이트를 많이 못하고 이거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서 7월달 업데이트에는 첫 번째 기능, 그러니까는 그 점화 시기와 인젝션 타임을 가지고서 실린더 부조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이상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 시계가 멈춰있네요. 그러니까 난 예.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는 언제 아 S 예약하셨어요? 받았어요? 한번 태워봤어요. 태워 예. 바로 바꿔드려야 했는데 바로 예.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 태워 먹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해가 먹고. 괜찮습니다. 태워 먹으면 태워 먹으시고요. 저희 뭐 제품 많으니까 하고 이제 사실은 좀 죄송스러워 가지고 연말에 태블릿하고 S하고 P하고 합친 제품을 하려고 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다가 연말에 저희들이 태블릿 합친 제품 나오면은 바꿔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태워도 된다는 예, 편하게 사용하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저기 그 마케팅 교육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그 R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음 달에는 그 R 가지고서 실제로 촬영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그 아이스캔 R 갖고 좀 마케팅하고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또 고장 예측 부분이 고객들한테 마케팅하기 위한 걸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